네, 앞서 이제 현장 연결해서 보셨듯이요. 기업들의 정기 주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요. 현대차, 한진칼 등이 본격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는데요. 주주들이 주총에 나오지 않아도 전자투표로 정족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서 각 기업의 쟁점은 또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결산법인들은 이제 3월까지 정기 주총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기업들이 이제 약 700여 개,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1,100개 정도에서 이미 1,8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3월 말까지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주주총회를 지금 개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보통 이제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이른바 이제 슈퍼 주총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9일이 되는 거죠. 슈퍼 주총데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 중 거의 이제 300개가 넘는 367곳 정도가 오늘까지 이제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겠다 이날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요. 29일 다음으로는 이제 주총이 많이 몰린 날이 22일 그리고 27일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총에서 특징이 바로 전자투표제 도입인데 네. 이 전자투표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기업들이 지금 도입을 한 상태입니까? 네, 전자투표제도라는 것은 이전의 주총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렇죠. 네. 거수를 함으로써 이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자투표 제도는 주총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그 예를 들자면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 폰, 스마트폰 폰을 통해서 네. 온라인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전자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전자투표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수의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LG라든지 SK 쪽, 그리고 이제 삼성 일부 계열사 중에서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 그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주들의 참여는 높아지겠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일단은 주주들 참여가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재계 쪽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악용할 경우 예를 들자면 잘못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분위기를 몰아가게 되면 주주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를 해서 조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 그럼으로써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총을 여는 기업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부터 살펴보죠. 구광모 회장의 취임 이후 첫 주총이라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구광모 회장이 이제 들어와서 최초로 개최하는 주주총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이사회의 새판을 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회의 의장과 CEO, 최고 경영자를 말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우라면 이사회 의장과 CEO가 항상 동일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분리하겠다. 그럼으로써 경영과 감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이제 기업 경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동통신 3사도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주주총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일단 이동 3사를 보면 LG유플러스가 이제 오늘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26일 화요일 날 주주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KT가 마지막으로 29일 날 주총 예정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 3사의 주총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사진의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주총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진의 교체, 그리고 주주 친화 경영 강화라든지 또는 신사업 추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5G 전략에 대한 비전도 제시될 전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번 주총 시즌부터 또 하나 달라진 거 국민연금이 변수입니다. 최근 23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처음으로 이게 네. 미리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네. 일단 국민연금은 작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도입을 했고 오늘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이제 행사하게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를 미리 밝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사전적으로 이러한 찬성 방향 혹은 반대 방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전 공시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예. 일단 사전 공시는 대부분 중요한 사안, 특히나 그 국민연금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사전 공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진칼과 한진기업입니다. 총수일과 갑질 논란 속에서 최근 2대 주주인 이제 강성부 펀드와의 기싸움 중인 상황인데 이 주총에서 강성부 펀드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일단 강성부 펀드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는 대부분 시장에 알려져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한진칼의 대표 연임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감시 강화를 위해서 이제 주주 제안을 한 상태인데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재호 서울대 교수 그리고 김영민 변호사 등을 사회이사 후보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항공과 한진의 주주총회 각각 27일, 한진칼은 29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전에 대한항공 상당히 주총을 앞두고 다급해진 모습이죠. 아무래도 조영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네.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감지되십니까? 일단 지금 상당히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 선임은 지금 특별 결의 사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살펴보면 33%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 기준이죠. 33%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지분을 11.7%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조양호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의 연임을 장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 특히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할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에는 국내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성의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백중세의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고배당을 요구하는 그 엘리엇 대신에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일단 좀 네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셈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네. 현대차 주총이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 사안을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배당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이사 선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당금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현대차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당 3,000원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반면에 엘리엇에서는 주당 약 22,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이제 보낸 상태이죠. 네.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대차는 이제 세 사람의 사회이사를 추천을 했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 사람의 사회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는 상당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되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CEO가 사회이사로 이렇게 추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국민연금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 사회이사의 추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배당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다 현대차가 제안한 부분이 더 타당하다라는 지금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도 짚어보죠. 액면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주총을 여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 3월 달에 이제 액면 분할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그렇죠. 결정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주주의 숫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지금 이제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전자투표 제도를 아마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많은 숫자가 갑자기 주총장에 몰려버리면 주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올해까지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기존의 방식에 따라서 주총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개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버닝썬에다가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주가가 좀 폭락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에 이어서 국민연금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3대 주주인데 네.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일단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6.5%에 달하거든요. 따라서 그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이 승리 씨가 지금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기본적인 경영 원칙이라든지 경영 전략상의 문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 수준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총 시즌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